어떤 결단의 순간, 삶에서 결단의 순간들이 모이는 어떤 청합, 뭐 온정성의, 또 온마음의 어떤 정수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시라고 본다. 또 혹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시집의 핵심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대상이든, 그러니까 이 시가 잘 썼나 못 썼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직접 대상과 만나서 온정성과 온마음을 기울여서 써낸 시들이 이 속에 들어있고 또 그렇게 쓰여진 시여서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거 아닌가. 뭐 아내의 시, 좀 전에 표광소 선생님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담담하게 아내의 어떤 행위들을 적어낸 건데,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과 만나서 그 경험이 새로운 공감대라는 울림을 우리한테 던져줌으로 해서 새로운 감동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감동의 진폭이 얼마만큼 갈 건가. 그러니까 두 번째도 아내의 시를 봤을 때 우리가 그만큼 감동을 할 수 있나. 이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주되게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본 거는 야구 얘기예요. 야구와 삶을 이렇게 빗대가지고 썼는데, 이게 이제 스포츠이기 때문에 잘 쓰여지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시를 만들어내겠지만, 까딱 잘못하면 여러 편 쓰다가는 이렇게 반복하는, 동호 반복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가 쉽다. 그래서 야구가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문학으로 들어올 때는 그 편편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동원되지 않으면 자꾸만 똑같은 소리를 하게 될 개연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야구의 여러 모습들을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재미있게 시들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시는 다행히 앞에 있는 두 분이 얘기를 안 해서 얼마나 안도를 했는지. 왜냐면 내가 할 얘기 딱 잡고 있었는데 앞에서 다 해버리면 제가 또 괜히 똑같은 소리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남겨놨구나. 한편 읽겠습니다. 설마 이 시를 하려고 한 건 아니지? 내가 할 거예요. 97. 김용환 시인이 혹시 하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차, 천국행 열차표나 되는 양, 등이 깊이 황송하게 표를 받아넣던 할머니. 초차가 여기서 언제 뜬대요? 긁은 영등포는 언제쯤 떨어진대요? 하루 3번 기차가 서는 시골 간이역에선 기차가 하늘을 난다. 이게 사실은 철도역에서는 뭐 심심찮게 일어날 수 있는 할머니와 철도공업원과의 대화일 수도 있는데, 이 대화에서 그냥 철도역에서 보여지는 어떤 감정의 교류, 감성의 교류 이런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떤 면에서 희망이라고 할 수 있고 바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차를 하늘에 이렇게 띄워놓은 마지막 캔이 시를 굉장히 저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행에서 천국행 열차표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죽음을 연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좀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새로운 실제로 할머니, 가지 못하는 할머니 혹은 뭐 그 차표를 사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할머니의 어떤 바람들을 그 시에다가 잘 잡아놨다. 그래서 이게 실은 대체로 보여지는 거는 일상과 사물을 그대로 거의 그대로 받아 적는 그런 형태의 시들이 많은데 이 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입체적으로 시를 그려줬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기쁘게 하늘 기차를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이렇게 여쭙고 싶은 게 이한주 씨 딸내미가 있어서 조금 거시기 하지만 20살이니까
여기 보면 시 제목이 아내의 옷벗는 소리가 무섭다. 이 시는 대체로 언제쯤 쓰여지냐면 남자들이 쉰 넘어가면 쓰는 시예요. 쉰. 근데 쉰도 아니고 이게 69년생이니까 아직 거시기한 나이인데 아내의 옷 벗는 소리가 무섭다고 이렇게 했는데 설마 진짜로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쯤에 가면은 철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길지 않는데 아주 선언적으로 철길에서 우리 역시 곱게 깍지 낀 침묵의 힘이라고 철길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 그냥 철길로만 읽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동원됐던 그 아내, 형, 아버지 뭐 이런 가족,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보다는 식구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는데요.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의 어떤 힘, 이것이 사실은 오진엽 시인을 시의 길로 이끌었고 또 앞으로도 아마 그런 식구들이 뒤에서 혹은 옆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끌어주고 해서 시 정말 보다 좋은 시의 방향으로 끌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철길에서 보이는 이 굵게 깍지 낀 힘, 이것이 아내의 힘이기도 하고 시의 힘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와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만나서 시를 얘기하는 교감의 힘이 기도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기다리신 유명한 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자기 스스로 성장을 해온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아까 부인하고 조카가 이었던 가족들이죠. 가족들이 되게 부정적으로 아픔으로 그려져 있어요. 아버지는 술만 마시고 돈놀이 하던 엄마는 시인이 5살 때 집을 나가고 나가자마자 새어머니가 그 새어머니는 어린아이한테 빵, 급식, 학교에서 주는 급식빵을 절반을 남겨오라고 배달의 동생합니다. 그런 숙제를 이런 가족들인데 큰형은 공부만 해요. 그래서 이 어린 시절은 얘가 이거 시인은 이제 그 상처 속에서 자라죠. 어린 시절이니까. 어린 시절. 그 어린 시절에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시가 이제 소풍 가는 날인 것 같아요. 19쪽에 있어서 아까 포항도시 있죠. 긴 가방에다가 신문지 잔뜩 넣어서 빵빵하게 뿌리고 껌을 계속 하루 종일 씹으면서 먹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 자존심 강한 대면이죠. 그렇게 자라나서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성장하는 거죠. 시인이 성장을 했는데 전부 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위태위태해요. 그러니까 페인트공, 검이죠. 빌딩에 매달린 페인트공, 검처럼 대형병. 그 다음에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계약직들이죠. 그리고 언제 정리해보자 당할지 모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횟집, 추적관에 있는 광어들. 언제 자기 순서가 될지 잡혀먹을 순서가 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들이죠. 본인들이 아버지가 됐죠. 그러면서 시인은 어린 시절에 그
벽돌공이었던 아버지 술만 먹고 그 북선업이 고지서 있는 걸 달라고 그러니까 지게작대기로 휘두르던 아버지죠. 아버지하고 비로소 화해를 합니다. 희생번트입니다. 24쪽. 희생번트. 억울한 듯 담장을 넘기고 싶어도 한 방이 없으니 죽고 사는 건 언제나 간발의 차이. 번트라도 대고 앞만 보고 달려야 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살렸다. 본인도 아버지가 됐고 그 위태롭게 살아가는 우리 주위의 아버지들 보면서 비로소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화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아버지, 본인을 포함한 자기의 아버지를 포함한 이 끔찍한 세상에 위태롭게 사는 아버지들이 모두 1루, 2루, 3루를 돌아서 집으로 돌아야 한다고 귀가 모두 무사하기를 바라는 거죠. 거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린 시절과 지금 만나는 이웃들 거기까지 그리고 그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살아 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 시집이 가지고 있는 저는 이제 이 아내의 시라는 제목이지만 아버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버지, 본인을 포함한 아버지, 모든 아버지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물론 살아 돌아오면 좋긴 좋은데 살아 돌아올 수가 있을까요? 세상은 끔찍하기만 한데 몇 명이나 살아 돌아올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모든 아버지들이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라 살아 나가야 되는 거죠. 모두가 살 수 있는 거. 그런 세상이 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앞으로 이제 오진혁 시인이 해 나가야 할 과제일 것 같아요. 그 단초를 보여주는 게 이제 조금 아까 그 철길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오진혁 씨가 만들어 나가야 할 과제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긴 시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 5분 쉬었다가요 대치선 옮겨서 여기 오신 분들하고 같이 더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